안녕하세요. 아이고, 실을 해놔버렸네요. 이번에 20강 강의고, 이 내용은 소화약제 2편이면서 분말 소화약제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예 소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 분말 소화약제는 소방 원론에서 거의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말 소화약제를 보면 화학이랑 안 친하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이런 분자식 때문에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픈데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암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좀 안타깝게도 요렇게 표 있잖아요. 얘는 그냥 거의 다 외워야 돼요. 거의 복사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고 모든 걸 다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이거 한 개당 한 번 이상씩 출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걸 먼저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약제라는 건 말 그대로 가루로 된 소화약제입니다. 그래서 요 1종부터 2종, 3종, 4종이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얘를 많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집이든 건물 어디든 빨간색 소화기 있죠? 우리가 이 소화기를 ABC 소화기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ABC 분말 소화기라고 부릅니다. A급부터 B급, C급까지 적응성이 있는 분말 소화기라고 해서 우리가 얘들을 ABC 분말 소화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얘는 이제 ABC급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소화기는 다 3종 분말 소화기입니다. 자, 하나씩 외워볼게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분말에 대해서 각각의 가루가 성분이 있습니다. 밀가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분이 있는데 하나씩 봐보면 자, 1종부터 봐볼게요. 탄산, 수소,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모르지만 하나씩 봐볼게요. 나트륨은 NA라고 씁니다. 수소는 H라고 쓰고요. 탄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화 반응할 때 산이니까 산소가 들어갈 거고 탄은 탄소입니다. 거의 모든 물질은 대부분의 물질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제가 O2라고 썼지만 원소는 O니까 이 1종 분말 소화약제는 지금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수소와 산소와 탄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나트륨에 수소 그리고 탄산 여기 O가 3개네요. 3개가 있다. 이렇게 1종 주성분에 대한 분자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식이라고 하면 이 주성분 명칭이 이 분자식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색깔은 백색이고 얘는 BC 화재, B급, C급 화재의 적응성이 있는데 플러스로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 식용유 화재는 우리가 K급 화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비누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비누를 만드는 현상인 건데 그러니까 비누를 만들 때 사용되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 에스테르라고 부르는 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알칼리에 작용을 하면 가수분해 되어 알칼리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어렵죠? 여기서 말하는 알칼리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뜨거운 기름과 적용을 하면 얘도 약간 이렇게 기름이 펄펄펄펄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루를 뿌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섞이면서 비누화 작용, 말 그대로 비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면적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물론 이게 아름답게 다 비누가 되는 게 아니고 부글부글 끓는 비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고용물이 계리 덮어져서 질식 소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어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는 식용유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 비누화도 많이 나와서 넣은 거니까 그냥 알칼리 작용 또는 가수분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비누화 현상이구나, 비누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죠? 자, 탄산, 수소, 칼륨입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나트륨만 칼륨으로 바꾼 거예요. 칼륨은 우리가 K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담회색이고 B급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양한 분말이 있다면 적응성이 많은 소화약제를 쓸 거예요. 여기서 적응성이라는 건 우리 각각 무슨 뭐 A부터 D급까지 어떤 급 화재 있잖아요. 각각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3종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1산 1인산 암모늄이 있고, 얘는 밑에서 배울 거지만 성분이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칭이 돼버려서 얘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NH4H2PO4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외워지거든요. 제가 어려운 거는 그냥 외우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소 칼륨에 요소를 섞은 걸 우리가 4종 분말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결국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뒤에 거밖에 없습니다. 요소를 외워야 되는 거죠. 어차피 탄산수소 칼륨은 2종 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즉 2종 분말에 우리가 요소라는 걸 넣는다는 거죠. 색깔은 회색이고 BC급이다. 결국 요 적응화제를 외우는 팁을 살짝 보면 모두 BC급이 됩니다. 근데 1종은 식용유 화재에 비누화 현상이 발생해서 적응성이 있고 3종은 A급까지 적응성이 있다. 요런 정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식을 보면 가장 머리가 아파오는데요. 화학을 제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왜냐면 제가 기사 공부할 때 전혀 몰랐거든요. 아주 약간의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면 ENaHCO3라고 하면 요 맨 앞에 요게 크게 E가 붙어 있잖아요. 그 말은 얘네가 다 나트륨을 뺐네요. 색깔을 바꿔서 요게 있죠? 요게 다 2개씩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이 3은 뒤에 첨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 작은 첨자로. 얘는 바로 앞에 있는 이 5만 3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서 봐보면 이 식은 나트륨이 2개 있고요. 수소가 2개 있고 탄소가 2개 있고 O3가 2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니까 O6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반항을 했을 때 질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열을 받아서 여기다 이제 열을 넣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온 총량은 얘랑 똑같아야 돼요. 즉 앞에랑 똑같은 개수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트륨 2개여야 되죠. 나트륨 2개입니다. 그리고 요 수소도 2개여야 되죠. 보시면 여기 수소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도 2개여야 되니까 탄소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이렇게 곱하기 2하면 6개 있어야 되니까 3, 2, 1 해서 6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식을 외우면 가장 좋지만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게 맞냐고 물어본다면 이쪽과 이쪽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종식과 2종식이 같았던 게 나트륨과 칼륨만 바뀌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트륨 2개만 칼륨 2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뭐 암기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얘도 숫자가 얘랑 똑같아야 돼요. 이건 그냥 맞춰보시면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걸로
요 열이 분해돼서 HPO3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메타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꾸덕꾸덕한 액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쉬운데, 그러니까 즙같이요. 요 어떤 물질에서 화재가 나고 있을 때 여기에 분말을 뿌리게 되면 얘가 열분해가 되면서 얘를 이렇게 피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피복을 할 수 있다는 건 산소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4종 분말입니다. 먼저 약간 팁을 드리자면 4종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숙지하실 수 있고, 자, 일단 그냥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거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약재 처음에 이 기본식이 뭔지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면 얘네 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 CO2라고 쓸 수는 있지만 원래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얘가 두 개가 필요한 애들은 두 개씩 반응을 한다고 식이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외우냐? 우리가 이 약재 종류는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죠. 이런 상태에서 1, 2종을 먼저 봐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조금씩 배웠지만 CO2가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고 H2O가 물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혹시나 모르셨거나 까먹으셨다면 요것만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약재를 외웠다고 하면 HCO3였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우리가 얘가 열분해를 하면요. 자, 두 개도 기억 못 해도 돼요. 우리가 CO2가 나오고요. H2O가 나옵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춰볼게요. 우리가 앞에 뭐가 더 있는 건 알잖아요. 자, 탄소가 1개, 수소가 2개, 산소가 지금 3개 있습니다. 근데 얘가 수소가 2개인데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2세트 해줘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요게 지금 우리가 이미 사용돼서 나온 식이고, 다시 돌아가면 이 Na 얘를 푸는 겁니다. H2 그 다음에 C가 하나 다 써야 되죠. 일단 C가 2개 그리고 산소가 6개 있습니다. 여기서 얘를 빼요. 얘네를. 그럼 보면은 나트륨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수소는 없어졌고요. 탄소는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3개니까 산소가 3개 남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혹시나 이해 안 되실까봐 똑같은 애들끼리 삭제해 주는 거예요. C 하나는 살려주고 3은 지워서 3으로 남기죠. 그럼 남은 게 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도 지금 2를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를 그대로 붙여서 써주시면 다시 위의 식에 돌아가서 보면 Na2CO3, Na2CO3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한번 이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반복 학습을 살짝 해보면, 약재는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칼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HCO3 이종 분말을 쓰고 얘가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는 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처음에 얘 분해된 거를 탄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3개인 걸 확인했고요. 여기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나를 보면 산소 3개 들어가 있고 탄소도 들어가 있는데 수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2개로 고쳐줘야 되고, 그럼 2개로 고친 다음에 다시 풀었으면 칼륨이 2개, 수소가 2개, 단소가 2개, 산소가 6개가 됩니다. 다시 똑같이 아까랑 이렇게 빼주면 남는 건 칼륨이 2개,
칼륨이 2개, 그리고 탄소가 하나, 산소가 3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남는 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식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이제 문제는 3종이랑 4종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대한 많이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2개만 외우던가. 물은 외우기 쉽잖아요. 이 중에 내가 외우기 편한 걸 골라 외웁니다. 그리고 남는 걸 쓰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위에서 한 것처럼. 자, NH4H2PO4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뒤에를 외웠다 볼게요. NH3이랑 H2O가 나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뺍니다. 얘는 질소가 하나, 수소가 5개, 산소가 하나입니다. 얘를 지금 다시 풀었으면 질소 하나, 수소 6개, P가 인이었나요? 인 하나, 산소가 4개입니다. 그러면 O는 하나밖에 안 썼죠? O 하나, 이게 3개 되고 N 질소 날라가고 수소는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HPO3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숙제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것도 이렇게만 외우던가, CO2 2개 나오는 거 외워주시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외우던가,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 편하신 값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2종, 1종은 외울 거니까 2종에서 나온 놈이랑 CO2가 2개 나오더라, 그리고 남는 거 암모니아 2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알아요. 저도 이제 말을 쉽게 하지만 생각보다 좀 잘 안 외워지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인데요. 우리가 숨 쉬면서도 이산화탄소 같이 마시고 있죠.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산화 반응을 해서, 이거 이제 화학적 설명을 제가 깊게 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실까봐, 얘는 더 이상 산화 발생을 할 수 없는 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불연성 가스라고도 말을 하고 불활성 가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엄밀히 구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불을 안 타는 가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에서 불이 났을 때 얘를 가득 밀어 넣으면, 우리가 원론 초반에 공부했듯이 산소 농도를 낮춰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가 산소화 반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 즉 산화 반응이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소될 우려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둔 애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공부하기만 하면 암기만 돼버리니까 뭐가 뭔지는 좀 보겠습니다. 임계 온도가 약 31.2도다.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물질은 액체, 고체, 기체 3가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음, 물, 수증기, 이렇게 적는 게 가장 쉽죠? 우리가 물을요, 계속,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어 20도씨에도 엄청나게 힘을 많이 주면 얼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은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왜 이러냐면 물만 예외인 액체거든요. 근데 그냥 잘못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원래 우리가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우리가 온도를 낮추면 액체에서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액체에서 힘을 엄청나게 많이 줘서 압축을 하면 걔가 또 고체가 됩니다. 또는 힘을 엄청나게 압력을 낮추면 기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 먹을 때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 이유가 물이 덜 끓어서거든요. 원래 우리가 물은 평상시에 100도씨에 끓는데, 이 평상시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대기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면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밥이 막 80도씨에서 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익는 거고요. 왜냐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기체가 되게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상변화를 시키는 데는 온도를 조절하던가
압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임계 온도는 뭐냐면 이 어떤 물질이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 있다면 압력으로는 아무리 조절해도 얘는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즉 만약에 이산화탄소 온도가 31.2도가 넘는다면 책마다 31.0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합니다. 31.2도가 넘는다면 얘는 무슨 온도를 건들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기체의 힘을 유지하는 온도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무색무체고 증기 비중이 약 1.5로 공기보다 무겁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증기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으로 그 해당 물질의 분자량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약 1.5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도성으로 전기 화재에 적합하다. 전기가 안 통해요. 우리는 참고로 기체도 전기가 통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실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요즘은 안 쓰죠. 너무 이제 사람이 많이 다쳐서. 자,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가압 또는 가압 냉각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합니다. 우리가 그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또는 우리가 숨 쉬어서 나오는 거 기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체로 유지하려면 너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얘를 이런 우리가 가스 용기에 넣기 위해서 요 안에 액체로 저장합니다. 근데 액체로 저장하려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압력을 엄청 올리던가 압력을 좀 올리고 냉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수증기를 냉각하면 물이 되죠. 그래서 창문에 물이 맺히잖아요. 결로처럼. 또는 우리가 여름에 차가운 물병을 꺼내 놓으면 여기 다 이렇게 물이 바깥에 흐르죠. 공기 중에 물이 액체가 돼서요.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뭐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 얘는 단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질식 소화를 하는 약재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질식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사고가 난 적도 있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방출할 때 인체에 접촉하면 동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아이스크림에 드라이 아이스 있잖아요. 이 드라이 아이스라는 게 그 이산화탄소가 고체인 거거든요. 참고로 영하 79도 뭐 이렇게 돼야 어는 거죠. 절대 만지지 말라 그러죠. 동상 걸린다고. 액체도 뿜어져 나오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센 압력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소음도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란 표시가 안 돼 있는 이유는 잘 다 외워야 돼서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산암모늄이 주 성분인 분말소화약제는 이 이름 그냥 3중이었죠. 이렇게 그냥 고민 없이 나올 만큼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거. 분말소화약제의 열 분해 반응식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먼저 뭐가 옳은지 보기 위해서 요걸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예요. 어차피 기사시험 시간 남거든요. 자, K 하나 있죠. 지금 앞에 2가 있잖아요. 그럼 K가 최소 2개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K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몰라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도 지금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 가장 좋죠. 얘는 질소가 하나, 수소가 6개, 하나, 3, 2, 6개, 그리고 인이 하나, 5포 산소가 4개. 얘는 일단 맞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K가 2개, 탄소가 앞에가 2가 있으니까 여기 2개에다가 여기도 하나 있죠? 3개 필요하죠. 탄소가 하나, 2개밖에 없네요. 그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열분의 반응식을 다 외워서 그냥 고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요령껏 맞출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성분이 인산염류인 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다른 분말소화약제와 다르게 A급 화재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중요한 것, 특별한 것들
좀 특징인 거. 1종은 비노화라서 식용유 화재, 즉 K급의 적용이 가능하고요. 얘는 메타인산 때문에 A급의 적용이 가능했죠. 여기서 쭉 일단 한번 봅니다. 메타인산이 있는지. 여기 있네요. 열 분해생 성물인 메타인산이 산소를 차단함으로 소화가 가능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